정삼숙의 엄마 아빠 저 좀 잘 키워주세요. 챕터 1 소통. 별무리 학교는 산골에 있는 기숙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정체성임을 깨닫게 하는 곳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기숙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무섭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산골에 있지만 이 학교는 관계와 소통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관계와 소통을 제대로 할 줄 알 때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삶의 목표를 찾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을 수 있기에 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 게임기, mp3 등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서로 관계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교사들에게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중에 학교 수업이 선생님과 함께하며 노는 것이다 보니 무척 친해지며 소통이 되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꿈을 갖습니다. 꿈이 없고 반항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 아들이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범생에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곳에 부모님이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욱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달려들어도 못 말린 만큼 한번 폭발하면 완전 망나니가 됐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 함께 상담을 해보니 목사님 아들로 자란 성장 과정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억압해 겉보기엔 얌전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목사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와 옳은 방법으로 다시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로 인해 생긴 상처는 다시 아버지로 인해 아물기가 쉽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들 부자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일반 성도의 가정에서도 너는 교회에 나가니까, 너는 크리스천이니까 라고 억압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사모로 두 아이를 둔 엄마로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입장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와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과도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것도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아빠들이 조금 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하는 대화나 질문. 엄마 배고파. 엄마 용돈 줘. 엄마 내일 일찍 깨워줘. 엄마 친구랑 좀 놀다 올게. 엄마 언제 와? 엄마 숙제 좀 도와줘. 엄마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기타 등등.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대화나 질문. 딱 한마디. 아빠, 엄마 어딨어? 국내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 유머를 인용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 재미있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엄마에 비해서 아빠와의 소통이 얼마나 되지 않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내심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빠들이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모두 간의 문제입니다. 엄마에 비해 아빠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모는 노력하는데 자식이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결코 이 소통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문제 전문가인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박사는 현대 미국 가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 가족들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 둘째, 서로를 위한 적당한 희생을 개의치 않는다. 셋째, 사소한 일도 의견을 교환하는 잦은 대화가 있다. 넷째, 가족 단위의 잦은 여행과 모임이 있다. 다섯째, 종교적 공감대가 있고 이타적인 정신을 공유한다. 여섯째,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위 조건을 살펴보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원활할 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는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과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방송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밥 먹어라, 숙제했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며 평균 대화 시간은 7분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면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소위 꼴통으로 태어나 문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품으로 태어났지만 소통 대신 불통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이 되어 꼴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집회와 강의를 다니면서 또 일선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소통이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집 애들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사모님,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 특히 엄마들이 자녀와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로 인해 자녀들의 탈선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개인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더욱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가족의 원만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자녀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소통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신앙을 기반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정의. 소통은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막히는 게 없이 잘 통함, 뜻이 통해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인데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오해가 자라고 있고 뜻이 잘 통하지 않고 막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면 동맥경화가 와서 사람이 쓰러지듯이 사회와 가정 곳곳에서도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 집단과 가정의 파괴라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면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하면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데 큰 힘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을 경청하며 인생의 좋은 스승이자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말 안 듣는 천덕꾸러기로 자녀는 부모를 잔소리와 간섭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며 명령이 아닌 대화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영어 단어인 커뮤니케이션의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부모가 아닌 부모와 자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자녀가 세상적 표현으로 꼴통의 망나니인 문제아가 되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인데 그 해결의 첫걸음이 바로 소통입니다. 문제아의 문제는 결코 자녀 혼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모가 함께 해야 해결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학생 중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수능 시험지를 백지로 낸 심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망나니도 아니고 왕망나니라고 부를 정도로 정도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목사님임에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많이 떠났을 정도로 본인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어쩌다 부모님 손에 거의 강제로 이끌려 저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시키면서 저는 아이와 대화로 차차 풀어가려고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길어지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눌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단지 저와 대화만 나누었는데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느껴 오랜 탈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목회자 자녀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살았지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았습니다. 나중에 피아노 전공으로 자신의 꿈을 정해 유학까지 갈 정도로 잘 됐고, 한때 심한 문제였고 모두가 왕망난이라고 부르던 목사님의 자녀가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자 교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처음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도 부모님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목회자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탈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잘못을 꾸짖었기에 이에 상처를 받은 아이는 더 심하게 엇나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했던 것처럼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듣기 시작했다면 애초에 탈선 초기에 마음을 바로잡고 좀 더 빨리 자신의 꿈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소통이 부족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는 소통만 되면 가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일어날 리 없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인생의 최종 목표인 비전이자 꿈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의 유형과 원인.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부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여기저기 마음의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만 가득한 부모들이 혈기가 앞서서 참지를 못해서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불통이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일에 혈기가 날 때는 최소한 3초라도 참아보십시오. 상황이 좋게 바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의 부재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단절. 극히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고 따로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본다거나 같이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는,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해가며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양방 모두가 소통의 의지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손을 써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관심 없는 척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누군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고 강제로 이끄는 경우에 나타나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자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단순히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과하거나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상황이며, 이런 문제로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감의 부재. 마지막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많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사실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갑자기 어긋나는 미래를 선택해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치며 만난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포기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정작 저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 저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화의 힘입니다.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장점이라도 계속해서 언급하며 긍정적인 용기를 부어주면 돌 같은 자녀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자신감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까칠한 아이여도 대화 중에 지랄이나 쌍 같은 욕을 좀 썩는다 하더라도 일단 참고 들어주면 자녀들은 곧 스스로 생각해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 80% 정도는 부모나 어른들 대화할 때도 말투가 까칠하고 욕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까칠하다고 대화를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같이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자녀와의 소통의 부재 상태라면 위 세 가지 중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통.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소통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중에 야곱과는 소통을 잘했지만 에서와는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서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런 관계로 인해 소통의 부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한 가정 전체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도망가고 에서는 분노에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었으며 그로 인한 이삭과 리브가 에서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랬던 에서와 야곱도 바로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올바른 소통 방법을 선택해서 형 에서의 분을 풀었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창세기 33장 8절로 9절.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부재에 대한 이야기로 좋은 교훈과 지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과 달리 가인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고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외조모인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잘 배워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바르게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처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 제가 그동안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학생들 중에 지금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학원 원장님이 되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소통의 문제로 크게 반항을 해 결국 나중에는 부모님도 완전히 포기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쫓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이 변화에 놀란 부모님은 저를 찾아와 감사한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동안 부모님도 자녀에게 진심을 전했다고 생각했고 자녀 역시 부모님에게 진심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소통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소통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먼저 소통을 하라.
부부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최고의 스승이자 최악의 스승입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바른 소통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은연중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자주 보이며 긴 대화도 즐겁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감정적인 어투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도록 하라. 사람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완벽하고 최고인 줄 알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솔직히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자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존경심을 갖게 되면 소통을 위한 큰 벽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자녀의 입장에서 인내하고 무조건 기다려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교육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앞서는 부모들은 자기 주관 없이 교육관을 자꾸 바꿉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옆집만 다녀오면 교육 방법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들어보면 자녀들은 이 일로 인해 정말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헷갈려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제 큰 아이의 경우에도 미숙아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고가 약간 둔하고 말이 어눌했지만 별 다른 교육 방법 없이 느릿느릿한 방식으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대화를 통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니 나중에는 보통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며 자료를 수집하며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맞는 교육 방법은 자녀가 제일 잘 알며 부모는 그것을 찾을 수 있게 조언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라.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산 부모님들이지만 그래도 완벽할 순 없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때로는 잘못을 먼저 인정할 줄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권위가 최우선인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잘못 세우면 자녀에게 큰 소리만 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자녀가 성장하는 지름길이 열려야 하는데 권위주의는 정반대의 역효과를 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 먼저 공감을 해주고 다른 생각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실수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서서히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예배를 드려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에서는 저절로 대화가 됩니다. 처음 대화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도 갑자기 말을 꺼내기 쉽지 않고 대화법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가족 모두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면 대화를 하고 주제를 잡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 대화와 소통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저는 가정 예배가 믿는 가정의 소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예배의 축소판으로 가정 예배를 꾸리면 시작하기 전부터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과 같이 아이들이 진행하게 하고 함께 예배의 식순이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용해서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은 결코 일방통행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먼저 소통의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5장 31절. 함께 나누기. 잠언 15장 5절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지혜롭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소통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와 소통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여는 복된 길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놓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첫째, 부모와 자녀 중 소통을 더 노력해야 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잘못된 소통을 바로잡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소통의 방법도 달라져야 할까요? 다섯 번째, 지금 자녀와 나의 소통의 상태는 어떤가요? 소통지수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매우 그렇다면 가로 안에 10을, 매우 그렇지 않다면 0을 표시하되 그 사이는 본인이 적당한 점수를 쓰십시오. 1. 하루 중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다. 2. 한 달에 두세 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정이 있다. 3. 자녀의 꿈과 진로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있다. 4. 자녀와의 대화가 편하고 길게 이어지는 편이다. 5. 돌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6.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한다. 7.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편이다. 8. 자녀 앞에서 부부간의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9. 자녀와의 대화 중에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0. 자녀의 생각이 타당하면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위에 기록한 점수를 합산하십시오. 그 점수가 소통 지수일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정삼숙의 엄마 아빠 저 좀 잘 키워주세요 중에서